이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와 같은 거예요. 뭔가 안 좋아지면 계속 안 좋아질 수 없어요. 안 좋아지는 저 바닥에서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2024년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자산 격차가 생길 수 있는 해입니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닥꿈의 부스터 멤버십이 여러분을 힘껏 돕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울림의 출근길 부동산입니다. 자, 연말이 되니 내년 2024년 부동산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전망을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상승하겠다라는 쪽보다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쪽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살펴보면 일리 있는 논리나 근거도 당연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하락,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전망하는 편인데요. 자, 일단 뭐 전망이 맞냐 틀리냐 이거는 둘째치고 일단 그 전망의 근거와 논리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그 이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집값 하락을 예상하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인 주장은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기가 좋지 않을 거란 얘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죠. 미국부터. 경기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매우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금리가 내년에도 쉽게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한 2년간의 금리 급등기에 부동산 시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실 건설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부동산 호황기 때 땅을 사고 분양을 추진하고 이렇게 했던 곳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곳들이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공사가 멈춘 것들이 실제로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다가도 은행들에서 PF 대출을 멈춘 거예요. 자금줄이 막히니까 속절없이 공사 멈추거나 부도가 날 확률이 있는 곳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PF 대출 관련된 공부와 조사를 최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을 곳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막고는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난 9.16 대책을 통해서도 PF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가 선제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재원도 많이 마련해 놓고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문제가 많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총선 때까지야 어떤 큰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총선 지나고 하면 큰 곳 한두 곳에서 문제가 벌어질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부실 건설사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또 금리도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겠죠.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년에는 집 사고 이런 건 미루고 전세로 머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향후의 과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락을 전망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맞아서 내년에 경기도 너무 좋지 않고 금리도 내리지 않고 PF 대출 문제도 팍팍 터지고 이렇게 되면 그 이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겠죠. 분위기 아주 안 좋을 겁니다. 이래서 매매 수요는 급격하게 없어지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다 전세에 머물겠죠. 그럼 매매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아마 전세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 공급이에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주택 공급은 지금도 좋지 않은데 지금도 향후 2년에서 길게는 3년, 4년까지도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건 거의 확정적인 거거든.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도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건설사들이 공급을 다 멈춘다? 되던 것들도 공급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정말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주택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단기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겠지만 내년, 후년 가면 갈수록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그런데 그때 가보면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로 머물러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와 있을 것이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조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조건인 거예요. 저는 내년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조금 길게 보면 이렇게 대세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와 같은 거예요. 뭔가 안 좋아지면 계속 안 좋아질 수 없어요. 안 좋아지는 저 이면에는, 저 바닥에서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년에 이러저런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져서 매매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한다, 이러면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매매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공급이 넘쳐나는 거예요. 공급 과잉.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안 좋아질 하락 사이클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그 다음 좋아질 상황을 생각하고, 또 너무 상황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안 좋아질 상황을 생각하는 게, 그게 현명한 자본주의의 사이클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년에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전세로 머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언제 파는 게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오는구나 를 생각하시면서 내년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